오늘도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젊은이들이 만남의 장소로 삼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그곳. 그 중심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동상이 있습니다. 개의 동상입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 앞에 멈춰섭니다. 어떤 이는 손을 얹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동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리 개가 보여준 시간도 죽음도 끊을 수 없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1924년 겨울, 도쿄의 어느 작은 역 화물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끙, 끙끙. 역무원이 상자를 열어보니 털복숭이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키타견. 일본의 전통견으로 충성심이 깊기로 유명한 견종이지만 이 작은 생명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우에노 히데사부로 교수는 50대의 온화한 학자였습니다. 도쿄제국대학에서 농업 토목학을 가르치는 그는 퇴근길에 우연히 이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누가 버린 건가요? 역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교수의 아내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녹았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발이 8개 같지 않나? 하치는 어때요? 팔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하치는 우에노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두려움에 떨던 하치였지만 교수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음식 덕분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교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하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에서 공을 던지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치는 교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교수는 그런 하치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치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몇 달이 지나며 하치는 아름다운 아키타견으로 자라났습니다. 황금빛 털, 똑바로 선 귀, 그리고 말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깊은 눈동자. 1925년 봄부터 하치와 교수의 특별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8시 교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 하치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오늘도 같이 가요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교수는 웃으며 하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꾸나. 집에서 시부야역까지는 약 15분 거리. 그 길을 매일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도, 햇살이 뜨거운 여름날에도, 낙엽이 지는 가을에도. 역에 도착하면 교수는 플랫폼으로 향하고 하치는 개찰구 밖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기차에 오를 때까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기차가 떠나면 하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치의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하치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치는 정확히 교수의 귀가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 도착하는 기차. 하치는 그 시간에 맞춰 역에 도착해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익숙한 모습이 보이면 하치. 교수의 목소리에 하치의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귀가 쫑긋,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교수가 가까이 다가오면 하치는 뛰어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도 기다렸구나. 착하지, 우리 하치. 그리고 둘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하치는 가끔 교수를 올려다보고
교수는 하치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역 주변 사람들은 이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도 하치가 왔네. 참 기특한 개야. 저렇게 매일 나온다니. 교수님도 복이 많으신 거지. 어떤 날은 하치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영무원과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영무원은 가끔 물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치야, 오늘도 주인 기다리니? 하치는 조용히 앉아 플랫폼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반드시 오신다. 비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오늘은 날씨가 나쁘니 집에 있어라고 해도 하치는 어느새 역으로 향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털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교수는 그런 하치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치야, 넌 정말 고마운 녀석이구나.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1925년 5월 21일 목요일,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하치는 평소처럼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하치는 평소와 달리 교수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수가 발걸음을 때려하자 하치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치야, 무슨 일이니? 오늘 이상하구나. 교수는 웃으며 하치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하치는 계속 불안한 눈빛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저녁에 또 만나자. 교수는 하치의 머리를 쓰다듬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차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애절하게. 그것이 둘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쿄제국대학 강의실, 우에노 교수는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양의 성분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달려들었지만 교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불렸지만 교수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62세,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0분 시부야역. 하치는 평소처럼 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플랫폼을 바라봤습니다. 3시 50분 기차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봅니다. 하지만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다음 기차가 왔습니다. 또 다음 기차.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영무원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치야, 오늘 주인님 안 오시나 보구나. 이제 집에 가야지. 하지만 하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플랫폼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늦으시나 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실 거야. 밤이 되어서야 하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교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분위기, 울음소리,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하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우에노 교수의 가족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치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가족은 하치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치는 아사쿠사의 한 집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새 주인은 친절했고 먹을 것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치는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치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담을 넘고 문틈을 비집고 어떻게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시부야역, 20km가 넘는 거리.
하치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닳고 목이 말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부야역에 도착하면 하치는 똑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50분 기차를 기다리며 기차가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내립니다. 하치는 한 명 한 명을 봅니다. 하지만 교수는 없습니다. 하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구나. 내일 오시겠지. 새 주인이 하치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치야, 왜 또 여기 온 거니? 하치는 다시 데려가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하치는 또 시부야역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새 주인도 포기했습니다. 이게는 주인을 잊지 못하는구나. 1926년 하치는 다시 우에노 교수의 옛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그 집에 살던 정원사가 하치를 맡기로 했습니다. 정원사는 친절했습니다. 밥을 주고 잠잘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 하치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야역으로. 정원사가 말렸습니다. 하치야, 교수님은 안 오셔. 이제 그만. 하지만 하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치에게 교수는 단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실 분이었습니다. 시부야역의 사람들은 하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또 왔네. 매일 오는 거 아니야? 주인은 이미 돌아가셨다던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 게인데. 처음에는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치가 길을 막거나 역 안까지 들어오려 하면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태풍이 불어도 하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온몸이 젖어 떨면서도, 어떤 날은 눈에 파묻혀서도 하치는 플랫폼을 응시했습니다. 저게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기다리는 게 가능한 일이야? 사람도 저렇게 못하는데. 역무원들이 하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불러서 물기를 닦아주고 추운 날에는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치야, 오늘도 수고했다. 이거 먹어. 역 근처 가게 주인들도 하치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꼬치구이 가게 주인은 팔리지 않은 고기를, 빵집 주인은 남은 빵을 하치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하치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소한만 먹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교수와 함께 걷던 그 길에 예전처럼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치는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리고 역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하치는 그늘도 찾지 않고 플랫폼을 바라봤습니다.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하치 주변에 쌓였습니다. 교수가 좋아하던 계절,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그 가을이 다시 왔지만 하치는 혼자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치의 털에 눈이 쌓였습니다. 발은 얼어붙고 몸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게가 벌써 3년째 기다린대.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도 매일 오는구나. 신문에 하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하치를 보러 왔습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치는 그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치의 눈은 오직 플랫폼만을 향했습니다. 1932년 한 기자가 하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우에노 교수의 가족을 만나고 하치를 직접 관찰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걔가 7년을 기다린다니.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야. 사랑이야. 우리 인간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치는 일본 전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충성의 상징, 사랑의 상징. 학교에서는 하치의 이야기를 도덕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치처럼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치를 봐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정작 하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유명해진 것도,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온다는 것도, 하치는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하치도 늙어갔습니다. 한때 황금빛이던 털은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활기차던 걸음은 느려졌고 귀가 뚜렷하던 것은 조금씩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치가 많이 늙었어. 언제까지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누군가 집에서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하치는 여전히 매일 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역까지 가는데 평소의 2배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습니다. 역에 도착하면 예전처럼 앉기 힘들어졌습니다. 다리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치는 조금 더 편한 자세로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플랫폼을 향했습니다. 희미해진 시력으로도 하치는 계속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오실까? 1935년 3월 8일. 차가운 겨울이 끝나가는 초봄이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치는 평소처럼 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하치의 걸음은 유독 느렸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호흡이 가빠왔습니다. 역에 도착한 하치는 익숙한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하치는 흐릿한 눈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혹시. 하지만 교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역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하치야, 오늘은 좀 이상한데. 괜찮니? 하치는 고개를 들어 역무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랫폼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 하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부야역 근처 골목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역을 향한 채로 다음 날 아침 하치의 주검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충견 하치코, 별이 되다. 9년 9개월의 기다림 끝나다. 전국이 슬퍼했습니다. 시부야역에는 추모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꽃다발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치야, 이제 쉬어도 돼. 드디어 교수님을 만났겠지. 고생 많았어, 정말. 하치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우에노 교수의 무덤 옆에 하치도 묻혔습니다. 10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두 영혼이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하치가 죽기 1년 전인 1934년 사람들은 하치를 기리기 위해 동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명한 조각가가 하치를 직접 관찰하며 동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치의 자세, 표정, 심지어 털의 질감까지 세심하게 재현했습니다. 1934년 4월 21일 시부야역 앞에 하치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제막식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치 본인도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치는 동상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하치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치는 그저 주인을 기다렸을 뿐인데, 하지만 동상의 운명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은 전쟁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금속으로 된 모든 것을 징발했습니다. 하치의 동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동상은 녹여져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부야역 앞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1948년, 사람들은 하치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조각가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그 동상은 지금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시부야역 앞 하치코 동상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치코 앞에서 만나자. 연인들이 약속을 잡고, 친구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제외합니다. 사람들은 동상을 쓰다듬습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이는 동상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깁니다. 해마다 3월 8일 하치의 기일에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개들이 모여 하치를 기억합니다. 꽃을 놓고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치야, 우리는 너를 잊지 않았어. 하치의 이야기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1987년 일본 영화 하치코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2009년에는 할리우드에서 리처드 기어 주연의 하치와의 약속의 개가 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하치의 이야기에 울었습니다. 영화관을 나서는 사람들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야. 저런 사랑이 정말 존재했다니. 우리 개를 더 사랑해야겠어. 하치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2015년 도쿄대학에 또 하나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번에는 하치 혼자가 아닙니다. 우에노 교수와 하치가 함께 있는 동상입니다. 교수가 하치를 쓰다듬고, 하치는 교수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둘이 영원히 함께하는 모습으로. 동상의 이름은 재회입니다. 제막식에 참석한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치는 평생 기다려서 결국 만났습니다. 이제 둘은 영원히 함께입니다. 하치는 왜 기다렸을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개의 시간 개념이 인간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조건 반사와 습관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부야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하치에게 교수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였고, 가족이었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떨고 있던 자신을 품에 안아준 그 따뜻함. 매일 아침 함께 걸으며 나눈 교감. 저녁마다 반겨주던 그 미소. 하치는 그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았다면 하치는 포기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치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이었습니다. 10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하치는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니까. 오늘도 시부야역 앞 동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를 만나려 가는 사람들, 누군가와 헤어진 사람들. 그들은 하치의 동상을 지나칩니다. 어떤 이는 무심히 지나가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저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나? 누군가 나를 저렇게 기다려준 적이 있나? 나는 누군가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하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 끝나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돌아오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평생을 걸고 기다릴 만큼 소중히 대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까? 하치는 말이 없습니다. 하치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치는 그저 보여줄 뿐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잊어도,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충성은 이런 것이라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하치는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동상이 되어 영원히. 어쩌면 하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수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치의 사랑은 이제 영원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돌아가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니까. 하치는 교수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치의 사랑은 교수에게 닿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교수입니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겠다고,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겠다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시부야역 앞 하치는 오늘도 거기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릴 때 하치를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